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장이와 단이 오늘은 마을이 아닌 들에서 아침을 맞습니다. 장이와 단이는 매일 사냥을 하면서 터득한 사냥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냥할 때 각자의 역할을 정한 듯 보입니다. 장이는 밖에서 길목을 지키고 단이는 안쪽에서 몰이를 합니다. 이렇게 포식자의 사냥법을 본능적으로 익혀갑니다. 하지만 야생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건 없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사냥. 이번에도 각자의 역할을 나눠 사냥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바깥쪽에서 지키는 장이, 단이가 몰이를 준비합니다. 오래간만에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먹이를 독차지해버리는 단이. 개들의 경우 2마리가 함께해도 서열이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저 먹이를 차지하는 거죠. 그들만의 본능입니다. 어느새 노련한 사냥꾼이 된 장이와 단이. 그렇게 장이와 단이는 하루가 다르게 늑대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들개의 사냥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웬 깃털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야, 이거 큰 곤인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3월 하순이면 시베리아로 돌아가는 큰 고니가 떠나지 못하고 처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공격을 당한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잘라 먹어버렸어요. 여기 보면 이런 발자국들이, 이런 것들이, 이런 거, 개 발자국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고라니 발자국 같은 쏙 들어가면 고라니가 이거 공격할 일이 없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 분명 들개 때문일 거라 말하는 최종인 씨. 이제 들개는 우리나라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된 걸까요?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야생동물 구조센터. 최근 야생 포유류들이 로드킬 외의 물림사고로 구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구조된 야생동물들의 경우 무서운 맹수에 물린 것 같은 심각한 상태가 많았습니다. 제가 자연에 의한 포식자든 아니든
고라니나 너구리를 이렇게 먹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대형 포유류는 존재하고 있지 않아서 공격받아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다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가 세로 포식자로 저희한테는 인식이 되고 있긴 합니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들깨. 이제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들깨들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할지 걱정이. 그러니까요. 이게 개체수가 자꾸 증가하게 돼요. 사람들이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들깨의 개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한 마리가 간 게 아니고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야생으로 내몰린 들깨는 생존을 위해 본성에 의존합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 늑대일 때부터 만들어진 행동 방식이죠. 겹쳐 있는 거는 고라니 발자국도 있죠. 지금 얘네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걔네 뛰어가는 모습의 발자국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아마 그 찍힌 것 같아요. 갯벌이잖아요. 이게 들깨라 불리는 녀석들이 있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사냥 흔적입니다. 사냥 흔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들깨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얘네들이 개체수가 성장하면서 어미가 되고 먹이가 없다고 그러면은 어디를 공격할 수도 있을 거고 사람이 유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집에 오면 꼬리를 치며 반기는 반려견들. 살갑기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일까요? 반려동물 중 84%를 개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끔찍한 사실은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견이 주인에 의해서 버려지는 숫자가 매년 10만 마리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유기견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계 소리 요란하던 군산의 공장지대가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인데요. 멈춘 공장의 빈자리를 활보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들깨가 된 공장 유기견들입니다. 공장 정문을 지키던 거봉이, 직원들이 키우던 딸랑이, 거봉이 아들 동동이, 다리가 아픈 금동이, 그리고 늦게 합류된 건빵입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버려져 하나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인기 만점은 작고 예쁜 암컷 딸랑인데요. 무리의 수컷들이 수없이 구애를 하지만 결국 딸랑이를 차지하는 건 무리의 우두머리 거봉입니다. 사람이 떠나고 폐허가 된 공장이 이들의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만의 질서를 만들고 서열화를 하면서 무리는 체계적으로 더욱 커지고 있죠. 그리고 화려했던 공장지대는 사라지고 들깨 무리가 활보하는 이곳. 공장 옆에 무리를 떠나 혼자 배회하고 있는 오순이. 왜 외톨이가 된 걸까요? 무리가 있는 공장지대 반대편 숲으로 들어갑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일까요? 제작진이 다가가자 경계를 하며 이빨을 드러내는 오순이. 바로 이 녀석들 때문인데요. 오순이는 지난 겨울 한파 속에서 강아지 3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 이 숲속 수로에 새끼를 키우고 있죠. 어미인 오순이는 자신이 없을 때는 새끼들이 수로를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새끼 3마리를 데리고 벌써 5번째 거처를 옮겨야 했던 오순이. 새끼 안전을 지키느라 제작진을 보자마자 안절부절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씩 데리고 나와 교육을 시킵니다. 새끼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법 대신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오순이는 먹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길 건너편 공장에서 먹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새끼들은 엄마가 하는 모습을 눈으로 익힙니다. 어미 오순이는 이 공장에서 다른 개의 사료를 얻어먹으며 겨우내 새끼들을 키웠습니다. 어미의 젖을 먹으며 저 건너편에 먹이가 있다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요? 새끼들은 사람의 손이 아닌 자연 속에서 야생성을 얻는 것이죠. 수로 주변에서 위협을 감지한 오순이. 또다시 안전한 장소를 찾아 새끼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노심초사 홀로 새끼를 키워야만 하는 오순이. 자신의 품을 떠날 때까지 새끼들을 치열하게 지킵니다. 새끼들은 이런 어미의 모습을 보며 야생 들개가 되어갈 것입니다.